안녕하십니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표준현입니다. 이번에는 영유아기에 보일 수 있는 행동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주 빠르고 반복적인 근육의 움직임 또는 소리. 그래서 근육의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운동틱이라고 하고, 소리로 나타나는 것을 음성틱이라고 부릅니다. 틱이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운동틱도 단순 운동틱이 있고 복합 운동틱이 있습니다. 단순 운동틱은 그냥 눈을 이렇게 깜빡거린다든지, 눈알을 막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얼굴이 찡긋찡긋한다든지, 또 머리를 막 이렇게 흔들고 있다든지 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단순 운동틱이라고 하고, 복합 운동틱은 좀 더 큰 동작이 나타나는 거죠. 뭐 자신을 막 이렇게 치는 행동이 있다든지, 갑자기 뛰어오르는 행동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의미 없이 그냥 어떤 물건을 자꾸 만지고 있다든지 하는 그런 거를 복합 운동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성틱도 단순과 복합으로 나누는데, 단순 음성틱은 뭐 가래뱉는 소리, 킁킁거리는 소리, 쿵쿵, 그리고 이제 기침 소리. 기침이 사실 뭐 어떤 뭐 감기 걸려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침 뱉는 소리, 이런 소리를 내는 거죠. 그리고 복합 음성틱은 상황과 전혀 관계없는 단어를 이제 내뱉는 겁니다. 갑자기 애가 옳다!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닥쳐! 뭐 이런다든지 하는 거친 말. 또 반영어라고 하는 거는 따라하는 거죠. 엄마가 하는 말을 왜 그래? 왜 그래? 이런 식으로 따라하는 거죠. 보통 틱은 만 3세에서 8세 사이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슨 아이가 아프다든지 스트레스가 있을 때 악화되는데, 아이가 불안하고 긴장하고 또 수면이 부족할 때, 다른 일도 바쁘지 않고 그냥 혼자서 멍하니 있을 때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집중적인 일을 할 때는 잘 안 생겨요. 예를 들어서 뭐 스포츠를 한다든지 음악 연주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할 때는 이런 틱이 있는 애들도 잘 생기지 않습니다. 틱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많이 보는 거는 일과성 틱 장애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 운동 틱이라든지 단순 음성 틱 같은 경우는 누구나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 감기 앓고 나서 뭐 목에 뭐가 자꾸 걸린 것 같아가지고 이런 증상 보이는 경우는 뭐 흔히 볼 수 있거든요. 한 달 이내에 그런 증상이 있다가 없어지면 그거는 틱이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그냥 상황이라고 보는 거고, 일과성 틱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이 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증상이 계속 유지가 됐는데 1년이 넘지 않는, 그리고 되게 이제 가끔씩 발생하지 지속적으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일과성 틱 장애라고 하는데, 대개는 이거는 부모가 신경을 쓰면 좀 오래 가는데, 신경 안 쓰고 그냥 내버려 두면 없어집니다. 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하지 말라고 자꾸 하는 게 그게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이런 강화시키는 게 없다면 보통 치료 없이도 되게 빨리 호전이 되고 끝납니다. 근데 이제 부모가 계속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무슨 병이 있나 병원에 자꾸 오고 하지 말라고 자꾸 제지를 하고 하면서 이게 점점 더 오래 가게 되는 거죠. 병원에 가서 아무 문제 없다, 그냥 뭐 습관인 것 같다, 신경 쓰지 마시라 라는 얘기를 들으면 정말로 레이더를 끄고 관심을 끄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완전히 무시를 해야만 틱이 빨리 없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는 이제 만성 틱 장애나 뚜렛 장애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만성 틱 장애는 비교적 늦게 생깁니다. 초등학교 이상. 그 이전엔 잘 안 생기고 초등학교 이상에서 늦기 시작하고 1년 이상 지속되는 것을 만성 틱 장애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뚜렛 장애라고 하는 거는 이 만성 틱 중에서도 굉장히 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음성 틱과 운동 틱을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 운동 틱이 있으면서 복합 음성 틱, 막 욕을 한다든지 뭐 반향어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복합 음성 틱까지 같이 있으면 이걸 우리가 뚜렛 장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만성 틱은 때로는 이 틱만 있는 게 아니라 ADHD나 강박 장애나 또는 불안 장애 같은 다른 이제 정신적인 문제하고 연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틱의 치료는 보통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또는 신체적인 고통을 유발하거나, 또는 이제 그 틱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고 자꾸 따돌림을 하는 그런 중대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경우라면 치료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은 자연스럽게 좋아져요. 뭐 단순 운동, 단순 음성 틱을 나타내는 일관성 틱 같은 경우는 대개 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내버려 두면은 저절로 좋아집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부모들이 이걸 자꾸 성가시게 느끼고 그만해, 하지마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틱이 장기화되고 또 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이 제지하는 거는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뭐 우울증 같은 어떤 정서 장애가 있을 때 그럴 때 틱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이런 기저질환이 있으면 물론 그 기저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나 걱정, 불안, 갈등 이런 게 있으면 심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줄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만성 틱 장애 같은 경우는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약물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에서 인지 행동 치료도 같이 합니다. 그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는 그런 이제 인지 행동 치료가 중요하고, 물론 이제 뚜레 장애 같은 경우는 약물 치료도 같이 병행을 해야만 좀 더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성틱이나 뚜레 장애를 가진 경우에는 가족들도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가족 내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가족 치료가 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